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냈던 메시지에서 유독 눈에 띄는 건 극렬 보수 성향의 유튜버와 청년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1일 관저 앞 탄핵 반대 집회 참석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여러분이 애쓰는 모습을 보고 있다며 감사를 표했는데 유튜브를 통해서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관저 앞은 극우 성향의 유튜버들이 현장 상황을 실시간 중계했고 무대에 올라 직접 발언을 하는 등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15일 체포 직전 촬영한 대국민 담화에선 탄핵에 반대하는 청년층을 특정해 미래가 희망적이라고 응원했습니다.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곧바로 공개한 자필 편지에서도 많은 청년들이 우리나라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주권자로서 권리와 책임 의식을 갖게 됐다고 긍정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한 상당수는 윤 대통령이 메시지를 통해 독려했던 유튜버들과 2030 남성들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들의 과격한 행동을 자제시키기는커녕 사실상 선동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대통령이 싸우자는 그런 표현들 쓰고 막 약간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부추긴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는. 뒤늦게 변호인단을 통해 평화적 의사표현을 강조했지만 국민이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폭동 사태를 사실상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내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90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거든요. 처음 보는 장면이실 것 같아요. 그중에서 51%가 20대, 30대라고 하는데 우선 이 상황부터 먼저 분석을 한번 의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2030이 지금 체포 인원의 51%다? 뭐 2030 세대가 좀 많은 것도 좀 문제이긴 하겠죠. 근데 예. 어쨌든 그 20, 30대가 아무래도 그 젊은 세대다 보니까 좀 격정적이고 또 그 이성적인 판단을 순간적으로 그 자기의 격정을 못 참아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예. 저는 꼭 그 4년 전에 미국 의회가 침탈당한 상황이 연상이 됐어요. 그때만 해도 그 전 세계 국민들이 많이 충격을 받았고 미국 그 민주주의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는 의회가 침탈당하면서 미국 사람은 물론 전 세계인이 충격을 받았고 또 우리도 그때 미국 민주주의에서 굉장히 조롱 섞인 시각이 전 세계에 있었어요. 미국이 민주주의의 선도국이라 하다가 갑자기 정치 후진국이 된 건데 예. 최근에 한국의 상황이 지금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비상계엄으로부터 탄핵 그리고 이 지금 그 대통령이 경호원을 동원해서 자기의 영장을 정상적인 영장 집행을 막는 행위라든지 거의 결정판을 지금 이 법원 침탈로 하는데 법원이라는 것은 물론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저렇게 물리력을 통해서 법원을 그 침탈하거나 또는 이 저항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마지막 그 어떤 판단의 기준. 예.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의 룰이라고 할 때 승복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법원의 결정을 저런 식으로 거부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는 아무런 그 결정 근거 기준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아까 일부 그 저 여당 인사들이 했던 양비론적 접근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물타기 이런 식의 시도는 저런 사건을 재발하거나 또 다른 그 제2, 제3의 사건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번에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예. 총평을 말씀하셨으니까 총평을 뭐 답을 구해도 될 것 같고요. 젊은 분들이 많은 건 아무래도 뭐 예. 혈기왕성한 분들이고 그날 새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새벽까지 사실 이렇게 계속 버텨서 그 법원의 담장을 넘어갈 정도의 체력을 뭐 나이 드신 분들이 하기는 좀 쉽지 않았을 거예요. 70대는 한 분 정도였다고 얘기를 하는 걸 봐서는. 그래서 참 저 광경을 보면서 갑갑한 건 사실 비상계엄이라는 게 발효됨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국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예. 외국에서 야,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이 발동되는 나라였어라는 그런 그 의구심 같은 것들을 제기했고 그로 인해서 뭐 환율이 요동치고 주식도 폭락하고 그리고 경제 상황도 상당히 안 좋아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거기다가 이제 지금은
그 이후에 오늘에 오르기까지는 공권력과 시민이 충돌하고 시민과 시민이 충돌하고 심지어는 공권력과 공권력이 충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야, 대한민국이 이게 무정부 상태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그런 정도였어요. 근데 예. 급기야 이제 그 시위대가 법원의 담장을 넘어서 또 그냥 넘어갈 정도뿐만이 아니라 넘어가서 이 판사 영장 판사 누구냐 색출하겠다고 잡아내겠다고 그러니까 개인적인 린치를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개인적인 테러를 하겠다는 거고 그러면서 뭐 그 사무실을 다 때려 부시고 이런 것들을 보면 아 이게 정말 우리나라가 큰일 났구나 이대로 가면 이거 어떻게 되려고 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답답하고요.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이게 그냥 우리 누구의 유불리를 따질 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 우리 잘못하면 우리 국가 자체가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토대가 다 무너져 내리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보면은 네가 잘했어, 내가 잘했어, 뭐 계속 상대방이만 비난을 화살을 쏟잖아요. 예. 물론 이거는 저는 뭐 국민의힘입니다만. 국민의힘에서 더 책임이 있죠. 왜냐면 우리를 지지하는 분들이 시위를 했으니까, 넘었으니까, 그건 뭐, 변명할 수 없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그 비상계엄과 마찬가지로 계속 요 사태를 이용해서 내가 너에 대해서 정치적 이득을 더 얻겠어. 라는 식으로만 나오면 이거 해결 안 되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도 좀 정치권에서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